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좀 자극적인 주제인데 사실 좀 민감한 주제라서 어디까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요즘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대중에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 조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미국에서 없어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미국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문화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미국을 인종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인종차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미국이 안 보여요. 미국을 제대로 보려면 문화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문화, 아시겠죠? 자, 미국을 건국한 주요 세력들은 누구죠? 영국인들이에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초기 개신교인들, 그 사람들이 미국의 뿌리가 됐고 미국인의 조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이 백인들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럼 미국이 다 읽혀요. 근데 좌파 진보에 너무 빠져 계시면은 미국을 인종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항상 인종차별, 인종 갈등. 이렇게 육신의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분석하는 사상이 좌파 진보 사상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보여요. 자, 미국은 보수 우파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즉, 개신교, 기독교의 가치관이 보편적으로 널리 퍼지면서 건국과 동시에 퍼져나갔고, 그런 기독교적인 질서를 가지고 미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백인 문화에. 그게 백인이라서 그런 문화가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백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다수가 개신교이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이 문화에 구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인들 문화가 백인이라서 그런 컬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백인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문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흑인들이나 동양인들, 히스패닉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 양식이 나타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인종이 그래서 아니라 DNA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에 영향을 미친 종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흑인들의 문화가 왜 그렇게 나타나냐면, 아프리카에서 그들이 믿었던 아프리카 종교, 거기서 오는 그 문화가 현대 흑인 문화에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아시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서 믿는 종교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 아시아인들의 문화에 반영되는 거예요. 남미 사람들은 남미의 원래 고대 그런 인디언들 문화가 있죠. 아즈텍 문화 같은 그런 고대 잉카 문명이나 아즈텍 문명 같은 그런 그들이 믿었던 고대 종교,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를 정복하면서 그들이 가져왔던 카톨릭 문화 플러스 아즈텍 잉카 문명, 그 문화의 믹스처로 나타나는 현상이 남미 히스패닉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문화적으로 봐야 돼요. 인종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인종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문화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 미국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박사로 살아가는 주요 세상들은 이제 아무래도 백인들의 컬처, 백인들이 가장 다수가 되는 컬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박사를 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대기업을 다니고 그러다 보면 백인들의 컬처를 많이 만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인 문화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거를 인종적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백인이라는 DNA가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미국이 전혀 안 읽힙니다. 아시겠죠? 성경적 가치관, 그게 잘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백인 사회에서 어떤 문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백인 문화를 너무 잘 알아요. 아시겠죠? 그 성경에 다 적혀 있는 대로 그 문화가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인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성경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그들의 가정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고, 백인들 사이에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경적 가치관이 덜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인들이 조상 대대로 기독교를 믿어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해도 부모의 영향력을 받고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백인이라 하더라도 이 성경적인 문화가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미국을 볼 때.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박사들의 세계에는 이제 백인들의 영향권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은가? 요거를 좀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동양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 동양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유교랑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동양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 학벌과 자신의 학식을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무식하다,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많이 못 다니고 나의 파벌이 훌륭하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벼슬이 훌륭하지 않으면 이제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훌륭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양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까지 하려고 하는 거는 유교에 기반한 것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남 앞에서 이 정도 학식이 있고 이 정도 학벌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교가 드라이브하는 가장 큰 사회 현상은 뭐냐면 남에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도 보면은 가진 거 쥐뿔도 없고 집에 먹을 게 없고 주방에 쌀이 없어도 이 갓 쓰고 도포 쓰고 내가 청렴결백한 선비라는 거를 남에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를 보면은 큰 갓을 쓰고 남들 보기에 그런 멋진 그런 도포를 입고 그런 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게 유교예요. 근데 이 기독교적인 정서는요, 남에게 보여주는 게 이게 굉장히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요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그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사는 것, 즉 겉으로 나의 눈과 그 나의 몸이 좋아하는 걸 쫓아 사는 거를, 그거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악하게 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막 이렇게 있어 보이게 드러나는 거를 이 기독교 컬처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자, 한국은 남에게 드러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교에서 오는 사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에게 드러낼 때 명품 핸드백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스페인, 뭐 영국, 요런 이렇게 선진국에서 잘 사는 선진국의 유명 브랜드가 박힌 핸드백을 과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 여성들의 그런 SNS 프로필을 보면은 그 자신이 이제 프랑스제 명품 가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꼭 담아요. 남에게 보여주는 거죠. 남성들과 한국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자동차에 대한 집착이 나타나죠. 그래서 한국 남성들은 독일제
돈 쥐뿔도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독일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을 꼭 남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독일 차를 못 타면은 이 사회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유교에서 오는 사상이에요. 남에게 보여주는 거. 학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국 박사다. 요거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학파가 아니라면 내가 서울에 있는 학교를 나왔다. 요런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유교입니다. 유교. 아시겠죠? 근데 이게 남에게 보여주는 게 이게 절대로 그 기독교 컬처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기독교 컬처는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화려한 것을 보여주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그렇게 바라보냐면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육신을 자꾸 치장하는 거를 그 영적으로 그 종교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열등감이 있고 자기가 못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겉에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창세기에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이브가 옷을 입는 사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는 그들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옷으로 몸을 가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계속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품백, 명품 옷, 명품 차, 명품 시계 이게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 업계는 결국엔 굉장히 좌파진보적인 반성경적인 문화의 끝판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패션 업계가 그래서 굉장히 악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인간이 자꾸 자기 몸을 치장하고 명품으로 둘러싸고 남에게 뭔가 보여주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남에게 이렇게 좋은 학벌과 좋은 옷, 명품 이런 걸로 이제 자꾸 포장을 해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남에게 막 있어 보이려고 애쓰는 거를 굉장히 이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 미국의 부자들을 보면은 자기가 돈 많다고 티내는 거를 굉장히 없어 보이게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의 기본적인 컬처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대학교 때, 그 미국에서 유학 갈 때 박사과정에 그 저희 랩에 굉장히 갑부집 애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보통 갑부들은 막 되게 유명한 비싼 살인 명문대를 간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진짜 부자들은 막 남에게 보여주려고 막 나는 학비 비싼 학교 나왔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그것보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학벌도 막 좋은 학교 가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미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요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박사과정 랩에 있을 때 굉장히 갑부집 그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한 2명 정도 있었거든요. 한 명은 남자애였는데 굉장히 평범한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니고 소위 말하는 그냥 싸구려 옷을 입고 다니고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부자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한국이었으면 재벌이면 일단 명품 수트에다가 명품 시계하고 막 명품 차를 타고 다닐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싸구려 오토바이 하나 타고 다니고 평범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나중에 걔랑 절친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집이 되게 부자더라고요. 집이 아버지가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돈이 많다는 걸 티를 안 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미국 사람들은 남 앞에서 자기가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를 되게 없어 보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재벌이라고 해서 남 앞에서 명품을 하고 돈이 많아 보이게 하는 거를 미국 문화는 어떻게 보냐면, 기독교적인 정서로 저 사람이 얼마나 열등감이 강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저렇게 자기를 포장하려 할까, 저 사람이 얼마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남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저렇게 할까, 어떤 심리적인 방어 기제로 자기가 부족한 걸 가리기 위해서 명품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컬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돈 있어 보이려고 할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반면에 한국은 바로 남에게 보여주는 명품 아이템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손수건이 명품이든지 지갑이 명품이든지 뭐 가방에 어떤 해외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박혀있는, 뭔가 로고가 박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슨 학교, 뭐 인서울에 있는 뭐 몇 등 안에 드는 학교를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되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컬처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님들이 진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한국에서 어렸을 때 치과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어금니가 이렇게 평소에는 잘 안 보이는데 웃을 때 활짝 웃으면 어금니가 다 금리예요. 왜냐, 어렸을 때 제가 치과에 갔을 때 이빨이 많이 썩어가지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 금리빨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금리빨이 왜 좋으냐면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빨이 좋은 이유는 금리빨이 이게 튼튼하고 굉장히 오래가고 그렇기 때문에 꼭 금리를 해야 된다 추천하시는 거예요. 금리를 했어요. 금리로 충치를 때우고 그 학교에 갔더니 웃을 때마다 금리가 보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학교 갔는데 친구들이 야 너네 집 부자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야 너 웃을 때마다 막 금이 보여. 야 너 부자구나 이 자식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에서는 금리를 하는 게 사실 그런 마인드가 깊이 있는 거예요. 금리를 하면은 부자다. 그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미국에 왔는데 미국 사람들은 금리를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금리를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아시겠죠? 미국에서는 금리를 안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석사 중에 유학하다가 이빨이 썩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라운을 씌우러 제가 치과에 갔는데 한국에서 늘 하던 습관대로 금리로 씌워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미국에서는 금리를 잘 안 한다. 뭔지는 아는데 자기도 치대에서 금리가 뭔지 알아서 배워서 아는데 실제로 시술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얼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얼리를 왜 입에 박냐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뭘 하냐 물어봤더니 그 이빨색이랑 똑같은 그런 이빨색이랑 똑같은 세라믹 계열의 뭐 크라운이나 그 필을 해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해 넣었을 때 충치가 먹었었다는 흔적이 전혀 없는 원래 인간의 본연의 가치가 회복되는 거, 그것이 미국 치과의 핵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저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미국에서 제가 치과를 갈 때 이 충치가 생기면 무조건 이빨색이랑 똑같은 그 상아질 있잖아, 하얀색, 그걸로 세라믹으로 크라운을 씌우거나 필을 해 넣습니다. 그리고 미국 치과 의사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거에 의하면 금리로 하나 이빨색이랑 똑같은 세라믹으로 하나 수명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세라믹도 충분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금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충치를 먹으면 이빨색이랑 똑같은 걸로 인간 본연의 가치로 되돌리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금리 하셨다면 미국 오실 때 금리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금리는 미국에서 굉장히 없어 보이는 거예요. 금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되게 가난한 나라에서 왔구나. 그래서 웃을 때마다
금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부자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사회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미국에 되게 그 가난한 동네가 있거든요. 가난한 동네에 그 가난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가면은 미국에서도 다 금리를 해 넣었어요. 그래서 웃을 때마다 그 동네 이제 상점이라는 데 가면 종업원들이 웃을 때마다 여금리나 이 앞니빨 쪽에 금리가 막 보여요. 그것이 그 가난한 문화 속에서는 금리를 반짝반짝 보이게 하면서 웃는 게, 오 부잔데 금리 해놓을 돈 있어? 이거를 자랑하는 굉장히 없어 보이는 문화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 알고 미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해놓은 금리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미국 문화 그러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일수록 자꾸 자기가 명품 했고 뭐 금리빨 하고 있고 금목걸이 하고 있고 금시계 하고 있고 명품 시계 하고 있고 명문대 나왔고 이걸 자꾸 좋은 외제차 타고 있고 이런 걸 자꾸 자랑하는 문화가, 이게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 특징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진짜 부자인 막 재벌들 보면은 그렇게 막 티 안 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일하던 미국 대기업에 전무님 정도 되는 그 백인 임원이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보면은 전 정말 그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수혜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평범한 청바지에 평범한 운동화 입고 평범한 반팔티 입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회사에서. 처음에 그래서 그 아저씨가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할아버지였거든요. 저는 그 할아버지가 수희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가끔은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냥 뭐랄까, 그냥 동네 뭐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막 온 것처럼 그냥 너무 캐주얼하게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임원이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제가 봤던 임원들은 항상 명품 수트를 입고 손에는 그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제 명품 그런 반지를 끼고 막 다이아 박혀 있는 그런 반지 끼고 그 명품 시계 있잖아요. 막 한 1000만원 정도 하는 명품 시계 차고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임원의 모습이구나. 뭔가 이렇게 남에게 압도적인 어떤 부를 과시함으로써 내가 임원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미국 대기업 임원들은 수희 아저씨 같아요. 진짜 털털해. 청바지에 그냥 운동화 신고 오고. 근데 교수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 땄던 명문대, 미국 10위권 정도 명문대잖아요. 거기 교수들 보면은 수업할 때 보면은 한국은 교수님들이 항상 양복 입고 막 이렇게 와서 품위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청바지에다가 면티 입고 야구모자 쓰고 머리도 안 감고 막 야구모자 쓰고 와가지고 막 강의하는 백인 교수님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막 세계적인 막 저널에 논문 쓰는 교수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털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앞에서 있어 보이려고 막 이렇게 막 포장하는 거를 이 기독교적인 컬처에서는 자기가 못나서 열등감이 강해서 자기 방어 기제로서 그렇게 남에게 보여주려고 애쓴다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 그 학생들이 임신을 하잖아요. 학생 커플들이. 그러면 그 학교가 있던 시에서 그 학생인데 임신을 한 커플이면은 그 연봉이 얼마 안 되잖아요. 박사과정 펀드 받아도 연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봉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시에서 무료로 분유랑 뭐 애기 줄 음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무료로 나눠줘요. 거의 한 달에 한 200불어치 정도의 그런 분유랑 뭐 애기 분유랑 뭐 애기 먹일 그런 깨끗한 생수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학생 부부들이 임신하면은 다 가가지고 그 시에서 주는 그 공짜 분유, 그냥 공짜 분유라고 해서 싸구려가 아니라
그 막 백화점에서 파는 굉장히 비싼 브랜드의 분유를 나눠줍니다. 가난한 소외받은 사람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복지죠. 거기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인들 중에서 그거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이 잘 사는 애들은 자기가 박사과정이라 하더라도 월급이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이 돼도 안 받으러 와요. 안 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가면은 진짜 가난한 애들이 받으러 와요. 그래서 그런 거 받으러 가면은 또 뭐 시에 있는 어떤 그런 복지센터 같은 데 앞에 줄 서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보면 진짜 가난해. 막 홈리스 같이 생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막 받아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거 받으러 간 거예요, 유학생들이. 근데 명품백하고 막 프랑스제 명품백을 하고 그거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 진짜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한인 학생의 홈페이지에 글까지 올라왔어요. 그 학교 앞 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한테 분유 주는 행사하고 있는데, 이게 그 연봉이 뭐 3만 불인가 미만 되는 사람들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이라서, 그 학생들 박사과정 월급도 뭐 한 3만 불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일부 박사과정 학생들이 받으러 간 걸 알고 있는데, 뭐 받으러 가는 건 님들 자유지만 제발 프랑스 명품 핸드백이랑 뭐 이렇게 독일차 같은 거 타고 제발 가지 말라고. 정말 한국인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막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결국에는 자신이 그 시에서 주는 공짜 분유를 타 먹을 만큼 저소득층인데, 백은 프랑스제고 차는 독일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죠. 이게 한국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에서 좀 사는 사람들 봤을 때 이 모습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진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 때문에 굉장히 무시당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미국에 와서는 그 없어 보이지 않는 코드를 좀 아셔야 돼요. 한국이랑 다릅니다. 아시겠죠? 한국에서는 곧 죽어도 명품을 해야지 남에게 무시 안 당한다라고 믿잖아요. 근데 돈은 쥐뿔도 없으면서 하우스 푸어, 카 푸어 돼가면서까지 좋은 집에서 사는 걸 남에게 보여주고, 좋은 차를 타는 걸 남에게 보여주고, 뭐 명품백을 하는 걸 남에게 보여주는 게 미국에서는 진짜 없어 보이는 문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코드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를 이제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미국에 살지만 한국에 가끔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중학교 동창을 한국에 가서 만났어요. 근데 중학교 때 같은 동네 살아가지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친구가, 저는 이제 대학 끝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친구는 이제 공고를 갔어요. 공고를 가서 그때 고등학교 때 헤어지고, 그래도 계속 뭐 20살 때까지 계속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그 친구 뭐 하나 봤더니, 이제 그래서 공고 나오고 지금은 공항 앞에서 그 택배 회사에서 일한다 그러더라고요. 택배에서 그 택배 상하차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항에서 택배가 오면은 그거를 트럭에 실는 일을 하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사회적 지위가 전혀 높은 게 아니잖아요, 친구가. 그쵸? 그리고 학벌도 고졸이에요. 그렇게 뭐 이렇게 학벌이 사회적으로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러 오면 항상 독일차를 타고 나타나요. 그럼 친구들 깜짝 놀라. 야, 너 독일차를 어떻게 타? 그러면 뭐 이렇게 리스 해가지고 빌려서 다 타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급 타면은 그 다 독일차 리스 갚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한심하죠. 굉장히 한심한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막 대기업 다니는데 자기는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차에다가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는 뷰가 맞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어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겉으로 보이는 거에 애를 쓰는 사람은 열등감이 되게 강하고 자기가 되게 모질라서 저러는 거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막 있어 보이려고 명품 하는 게 진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내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을 잘 아냐면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있어 보이려고 막 그러면은 더 없어 보여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수수하게 다니세요. 저는 그 미국 박사고 미국에서 정말 정상의 실리콘밸리 대기업을 다니는데 저 오늘 출근했을 때 어떻게 입고 갔냐면 청바지에다가 그냥 싸구려예요. 청바지도 절대 메이커 브랜드 아니에요. 그냥 어디 이렇게 슈퍼마켓 가면은 파는 싸구려 청바지 있잖아요. 얼마짜리지 이거? 한 3만원, 한국 돈 한 3만원짜리예요 청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입은 반팔 티셔츠가 슈퍼마켓 같은 데서 파는 그냥 평범한 브랜드예요. 절대 명품 아닙니다. 이거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한 만원짜리 티 한 장. 그리고 저는 명품 시계 안 해요. 왜 핸드폰에 시계가 있는데 뭐하러 명품 시계 하러 다녀요. 남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데 그냥 그러고 다녀요. 그렇게 다닌다고요. 제가 타는 차는 절대 고급 차가 아니에요. 저는 일본 차를 탑니다. 평범한 일본 세단을 타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일본 차가 고장이 제일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평범한 일본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딱히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이게 미국인들의 가치관이에요.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그리고 개신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되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옷이나 차, 남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에 돈이 거의 안 들어요. 미국에 살면. 아시겠죠? 근데 미국 사람 다 이렇게 살아요. 특히 저희 부서에 그 백인 임원이 있거든요. 전무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더 없어 보여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수희 아저씨 같아요. 그냥 싸구려 청바지에 되게 낡은 운동화 신고 그냥 반팔 티셔츠 하나 입고 뭐 그냥 그러고 다녀요. 차도 그냥 평범한 그분도 일본 차 타시고 그냥 그래요. 이게 미덕이에요. 미국에서는 남에게 이렇게 막 있어 보이려고 막 꾸미는 게 없어 보이는 거고 그냥 전혀 꾸미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다니는 거. 한국인들의 눈에는 되게 없어 보이지만 이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있어 보이는 거. 아, 저 사람이 진짜 자신의 정서가 건강하고 마음이 부자구나. 요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있어 보이는 것과 없어 보이는 개념이 전혀 거꾸로인 게 미국 사회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그 전문점 얘기해드리면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렇게 청바지 입고 다니고 싸구려 청바지 입고 다니고 싸구려 면티 입고 다니고 뭐 동네 수희 아저씨처럼 다녀요. 털털하게 다녀요. 그래서 막 뭐 박사들 엄청나게 많이 모인 그런 회의를 할 때도 그냥 그렇게 싸구려 청바지 입고 싸구려 티 입고 나타나서 그냥 다 회의를 진행해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과 지혜는 완전 하이 퀄리티인 거. 요게 이제 미국의 어떤 미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 막 노력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 이게 미국이에요. 아시겠죠? 요걸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전무님이랑 제가 백인 전무님이랑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이제 가끔 사적인 얘기도 하고 막 그럴 정도 친해졌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이 겁나 부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대저택에 사는 거. 그러면서 그러고 겉으로는 그렇게 부를 이렇게 과시를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게 미국의 미덕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분이 평소에 회사에서는 그냥 털털한 그냥 평범한 일본차 타고 다니는데 주말에는 뭐 하는지 알아요? 주말에 저는 친해서 아는 거예요. 주말에 그 경주용 자동차들이 그 자동차 레이싱하는 트랙이 있어요. 미국은 이런 데서 진짜 그런 슈퍼카 있잖아요. 슈퍼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지만 회사에 안 타고 다녀요. 자기의 레이싱 서킷에 보관해 놓고 있어요. 주말에 회사 사람들 없는 데 가서 그냥 혼자 레이싱하고 친구들이랑 동호회에서 레이싱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남들 보여줄 때는 그냥 털털하게 다닌다는 거죠.
회사에 만약에 그 사람이 슈퍼카를 타고 나타나면은 이제 미국식 관점으로 보면은 그게 없어 보이는 거야. 아,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사람이 만약에 명품 수트에다가 한 1,000만원짜리 명품 시계를 차고 그 다음에 명품 손수건을 이렇게 뭐 가슴 상의에 꽂고 슈퍼카를 딱 타고 나타났다. 그럼 미국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열등감이 있고 그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저러고 다니는구나. 아, 못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거에 대한 가치관이 거꾸로 된 게 미국 사회라는 거 아시겠죠? 제가 왜 그렇게 청바지에다가 면티만 입고 다니는지 알겠죠? 이게 있어 보이는 거, 이게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거를 그렇다고 이걸 연출하는 게 아니에요. 연출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시겠죠? 요런 게 이제 이게 간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와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명품 막 독일차 사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국 그 학교나 미국 회사에서도 막 명품하고 막 외제차 정말 막 독일차 이런 거 고급차 하고 명품 시계 하고 막 프랑스제 핸드백 하고 나타나는 애들 있거든요. 미국에도. 근데 걔네들 다 까보면은 후진국 출신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없어 보이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촌놈이 안 되려면은 이 마음이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미국에서는 가장 멋진 이미지예요. 그렇다고 이걸 연출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미지예요, 이게. 왜냐면 남의 육신의 정욕으로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스탠스가 있거든요. 그 스탠스가 나타났을 때 미국 사람들이 저 사람 마음이 부자구나. 굉장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요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